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에 최근 3년간 40건에 가까운 사고가 집중된 도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고가 빈번한지 살펴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포의 삼거리라고 불리는 중해공원 삼거리는 그동안 뚜렷한 개선책도 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가 갈림길에서 갑자기 멈춰섭니다. 속도를 내며 뒤따르던 차량들도 급정거하며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도로가 세 갈래로 나뉘지만 노면 표시는 단 한 개뿐이고 별다른 안내판도 없어 운전자들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세 갈래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위험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는 좀 뭔가 명확하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었죠. 광주 중해공원 삼거리에서 지난 2019년에는 13건, 2020년에는 12건, 지난해에는 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신호체계 개선과 노면 표시, 표지판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더 이상 차로를 확장을 할 수가 없어서 유기하게 이제 가운데를 집차 차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신호체계를 안 맞다는 얘기고 3년간 40건 가까운 사고로 물적, 인적 피해가 이어지고 나서야 광주광역시는 올해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 문제를 살펴보는 보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민주당의 말뿐인 국민 경선과 조직동원 선거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장 경선 과정에서 유출된 민주당 당원 명부입니다. 당원 번호,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50여 개가 A4 용지 한 장에 빼곡히 기재돼 있습니다. 제 당원 번호하고 핸드폰 번호 이름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이게 실제로 유출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말로만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목포에서도 8,000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민주당 당원 명부가 유출돼 경선이 중단되고 수사가 착수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당원 명부 유출 파문이 발생하는 건 권리당원이 당내 경선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권리당원은 지방자치단체장 경선 여론조사에서 5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지지도가 높아야 경선에서 승리하는 구조에서 후보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리당원 명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권리당원 명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선거에서 유리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그걸 돈 주고라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권리당원 선거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틈새를 노리고 선거 브로커를 통한 조직동원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권리당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후보자에게 접근해 선거 이후 이권이나 인사권 등 은밀한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금권 선거나 당비 대납 행위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해 권리당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엔 13만 명, 전남도당엔 33만 명이 입당했습니다. 인당 10,000원씩 아니면 20,000원씩 해서 책정이 돼가지고 많게는 200, 더 많게는 500, 1,000만 원도 이렇게 건너가는 걸로. 특히 이런 조직동원 선거는 민심을 왜곡하고 능력 있는 인물의 정치 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50%인 국민경선이 무늬만 국민경선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굉장히 잡음이 많은데 권리당원 중심의 어떤 공천 방식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게 아니라 시민 경선의 방식으로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패배 뒤 쇄신에 나서겠다던 민주당이 말뿐인 국민 경선과 조직동원 선거로 일당 독식 폐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6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 첫 선대위 회의를 열고 주민 친화형 선거운동을 기조로 한 네거티브 없는 선거, 유세 뒤 주변 청소 의무화, 연설보다 경청, 골목 걷기 등 유세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광주시당 선대위는 오는 19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가 광주를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기환 후보는 광주 AI 사업은 2024년까지 4,100억 원이 투자 예정이고 국가 AI 데이터 센터도 30%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9조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며 부족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기환 후보는 자신이 중앙정부 예산 확보의 적임자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관련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선에 나선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가 청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후보는 지역 청년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청년문화센터 구축과 호남 청년정치 아카데미 신설, 청년정착 지원 사업 추진,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과 2030 청년농업인 육성 등 청년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연계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조성과 전남 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 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가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와 활동비 명목으로 671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 등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됐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부족했던 헌혈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단체 헌혈 참여가 결정적인 도움이 됐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개인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여전히 개인 헌혈자 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몇 주 전만 해도 텅 비어있던 혈액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헌혈량이 크게 줄었다가 최근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은 코로나 여파가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느 단체에서 헌혈을 참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적정 보유량 5일분을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개인 헌혈량, 헌혈의 집에 참여하는 헌혈자분들은 그래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오기에는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혈액 보유량을 5일분은 확보해야 하는데 지난 4월 초만 해도 2.2일까지 줄었다가 지난 5월 11일 기준 혈액 보유량이 6.3일분으로 늘어났습니다. 헌혈량이 늘어난 이유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단체들이 나서 헌혈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혈액 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인들의 참여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헌혈량을 유지하려면 개인들의 헌혈이 필수적인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개인 헌혈자 수는 여전히 낮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헌혈로 인해서 제가 코로나에 걸리거나 아니면 코로나를 옮기게 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마음 놓고 하기에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은 완치 후 4주 동안,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은 일주일 동안 헌혈이 금지되면서 헌혈 부적격자가 늘어난 것도 이유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혈액관리본부는 확진자들의 헌혈 금지 기간을 완치 후 10일로 줄이고 감염 우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 전남의 신규 확진자는 1,82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가 696명, 전남은 1125명입니다. 전남에서는 22개 모든 시군에서 감염자가 나온 가운데 강진이나 진도 등 일부 시군은 한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광양의 한 농작물 재배장에서 불이 나 1,900여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전남 광양시 옥룡면의 한 농작물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9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재배장 입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막혀있던 국제선 운행이 재개되면서 해외여행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 관리 체계도 개선되면서 무안공항을 출발하는 비행편도 이번 달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침체됐던 여행 산업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여행사 사무실입니다.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여행 상품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최근 빗장이 조금씩 풀리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 또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해당되시는 날짜에 가시는 거면 이제 거의 한 2달 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간 밀린 가족, 골프, 단체 여행객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비행기 취향도 잇따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운항을 중단했던 무안공항은 2년 3개월 만에 국제선 노선을 재개합니다. 베트남 다낭 현재 4편이 확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단락, 그다음에 베트남 나트랑, 그다음에 몽골, 그다음에 태국이 이렇게 약 5편 정도가 현재 확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과 유류 할증료 상승, 그리고 입국 전 PCR 검사 절차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해외여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는 제주도를 선택하는 고객들도 훨씬 많습니다. 제주도 여행의 경우 최근 90%까지 비행편 예매율이 회복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국내 입국 시 코로나19 의무 검사를 2회에서 1회로 줄인 데 이어 오는 23일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도 PCR 음성 확인서와 같이 인정합니다. 해외여행의 문턱이 조금씩 낮춰지면서 침체됐던 여행업계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보급 과정을 기록한 허선행의 한글아리랑 출판 기념회가 광주 월곡 고려인 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책은 92년 수교 직후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인 1호로 30년간 고려인과 현지인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한 허선행 타슈켄트원 세종학당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저자인 조철현 작가는 허선행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고려인의 디아스포라 역사와 한 우즈베키스탄 수교 30년 발전사, 현지 한인사회 발전사 등을 밀도 있게 다뤘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치과의사회가 3,500만 원의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전남 치과의사회는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치과 종합학술대회 기자재 전시회에서 이사랑 모으기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전남치과의사회는 회원들의 기부로 모아진 성금 3,519만 8,400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복지단체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